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아침 조간 브리핑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6시 때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 일정을 포함해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의원회관에 머물렀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야당 대표와의 협상 사실을 미리 청와대에 알렸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친박근혜계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미온적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도대체 역사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반기문 대망론과 관련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도 8.3% 줄어든 435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9월 수출 감소폭은 8월에 마이너스 14.7%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8.3%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해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스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네, 추석 직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극심한 공천 싸움에 돌입한 새누리당 지지율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두 자릿수나 급등했는데요. 자,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발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의견 37.1%였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였습니다. 7.2%포인트 차입니다. 자, 지난달에는 어땠을까요? 격차가 29.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2%포인트란 말이죠. 무려 22%포인트나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격차가 말입니다. 이택수 대표는 이 밖에 신당과 관련해서는 호남신당을 지지한다가 5%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호남신당의 지지세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9 이렇게 나왔네요.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12.8, 안철수 의원 7.5,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4.7, 오세훈 전 시장은 4.1, 안희정 충남지사가 3.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가 됐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전화 면접이 28.8, 자동 응답이 5%였습니다. 오늘 석간 문화일보를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 전면 비판했죠.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도 지난 4.16 청와대 독대 이후 168일 만에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경 모드 오늘도 지속됐는데요. 문화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현역 의원들의 80에서 90%가 20대 총선에서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과 혁신 그리고 쇄신을 외쳐왔던 새누리당 대표의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도록 만든 주변 사람들이 더욱 커다란 문제다. 정치인이라면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의 80에서 90%가 20대 총선에서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은 비박계, 그러니까 예전엔 친이계였죠. 이 비박계가 그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친박근혜계가 대거 당선이 돼서 다음 대선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현재 리더십을 유지하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하는 것이 청와대 내심 바람인데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이거는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다 이렇게 청와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앞으로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앞날에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사태가 일파만파의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관계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지난 4월 16일에 청와대에서 따로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한 40여 분 동안 독대했습니다.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사건과 이완구 전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와 의논을 했는데 이때 독대한 다음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독대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끝까지 같이 가는 사이로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때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MB 뜻대로 수정안 추진하겠다던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토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당시 한나라당의 비주류였는데요. 한때의 친박이긴 했지만 지금은 친박이 아니다. 좌장? 누구의 좌장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야멸차게 친박에서 내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무성 대표를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여간 4월 16일을 계기로 해서 밀월 관계가 형성됐었다는 거죠. 그 밀월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168일 만에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자신이 주재해야 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도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 일정 모두 취소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환송 영접 행사에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말이죠. 몸이 안 좋아서 회의에 불참했다. 내가 칩거를 왜 하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칩관을 했군요. 칩건은 안 하고 칩관.
의원회관에서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니 몸이 안 좋은 양반이 왜 국회를 나옵니까? 그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그 국회의원회관에 왜 있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부산에서 이제 추석에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미리 상의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문도 그대로 찍어서 다 보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했다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로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비난하면 당이 분열되고 선거에 불리해진다. 우리가 분열이 안 되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친박근혜계의 정치적 배제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자 정면 대결을 준비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친박계의 정치적 배제. 그러니까 김무성 당신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려오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런 친박계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너무나 단호해 보였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어제 그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대표로 있는 한 전략 공천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전략 공천을 하려면 나를 쳐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박계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반대하는 배경에 낙하산 공천을 바라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우린 낙하산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박 의원 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김무성 당신이 그걸 반대? 이렇게 이제 친박계가 생각하고 있다고 김무성 대표는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는 이때까지 친박계는 공천 관련한 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했는데 어떻게 포장하든 공천 지분을 내놓으라는 의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한 원칙과 명분만 갖고 가면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친박 진영 어떤 입장일까요? 이 친박 진영은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미 폐기됐다고 주장하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가했습니다. 자, 오늘 친박 김태흠 의원이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상당히 단호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일단 당대표에 대한 모욕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말 하나,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과거에 공천은 그런 과정 속에서의 불이익을 받고 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예. 저는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전략공천 하자고 주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가 문제점이 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장하면은 또 부정하면은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공천제도는 그냥 이 공정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예. 한 면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공정한 공천과 경쟁력 부분, 이 부분이 좀 상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공정한 것만이 지구지수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의 입장도 봐야 되거든요. 예. 상대도 있는데 우리만 뭐 지구지수나고 우리만 가면 뭐 안 되잖아요. 예. 이 선거라는 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을 20%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전략공천을 지금 한다 안 한다 단정할 수 없고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좀 둬야 한다. 여지는 좀 둬야지. 한편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강석호 의원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와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일종의 월권 행위라고 보십니까? 청와대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를 하겠죠.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할 수 있는 얘기다. 예.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서로가 좀 이 왜곡되고 덜 소통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 왜곡, 조직 선거, 세금 공천 우려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야당, 여당
그리고 우리 여당 내 당대표가 야당 대표와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바로 직격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여당 대표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물밑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건 좋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이거는 국민에게 싸움하는 것뿐이 안 비치거든요, 지금. 그 여당 대표를 무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 사업이 될 청년 배당제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9살에서 24살 청년이면 누구나 연 100만 원을 전통시장 쿠폰으로 주는 기본소득 개념의 이 제도는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20만 원, 그러니까 연 12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원조격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3315님 같은 분들의 문자가 지금 제일 많은데요. 결국은 청년들,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돈 주는 건 이해하지만 왜 부자 청년들, 넉넉하고 안정된 청년들에게까지 다 줘야 되느냐. 그렇게 예산이 많으면 다른 지자체 도와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3315님 비롯해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청년에게 왜 주느냐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선별 복지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 생기면서 생긴 논란이거든요. 예.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수혜도 더 적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수혜도 똑같이 받을 자격도 사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재벌 아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외를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 국민의 99%는 실제로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만 잘 사는 알겠습니다. 사회잖아요. 그런 식으로 1%를 위해서 99%를 분리해낼 필요는 없는 거죠. 혹시 관심 없고 표 얻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선거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저는 선거 무지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껏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만약에 표를 얻는다고 하면 예.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가요? 아, 그럼요. 이게 청년들 투표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예, 청취자 2458님.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는 노인, 어르신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런가요? 청취자 2458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네. 얼마 전에 스피커가 커졌다. 즉 정치적 발언권이 커졌다고 자평하시던데 네. 이 시장님 대권도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좀 왜 웃으세요?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단계의 수준은 못 이뤘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슨 대선 얘기를. 안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기회가 되면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부하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용민 박사와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마약하셨습니까?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는군요. 마약은 사위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배수진을 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의논하고 안심공천제 합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흘렸단 말이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마침내 끝을 보시려는 건가요? 뭔 소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략공천, 특혜공천 이걸 저한테 강요한다면 저도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당대표를 흔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아니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 흔들 때는 왜 맥없이 백기를 들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 농담이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대통령 이기는 여당 원내대표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이기는 여당 원내대표는 없다? 그럼 대통령 이기는 여당 대표는 있는 겁니까? 김 박사 상당히 까칠하시군요. 여당 대표라뇨. 미래 권력이지요. 미래 권력 이기는 저무는 권력은 없다. 글쎄요. 지지율 40%를 훌쩍 넘는 레임덕 따위는 쌈 싸먹으신 듯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김무성 대표를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반기문 카드도 있잖아요. 이제 차차 아시게 되겠죠. 저는 유승민이 아닙니다. 약점 잡히신 거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실탄 없이 전쟁하는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탄 없이 전쟁을 못한다. 아니, 그러면 김 대표님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실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제 별명을 누군가 무간도라고 하던데, 무간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번뇌에서 벗어나서 막힘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말.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다.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김무성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짜 인터뷰. 오늘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가짜 인터뷰 속아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행정부의 어머니시며 사법부의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입법부의 어머니이기도 하신 경애하는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안심공천제 야합과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새누리당 일꾼들에게 김무성인지 뭔지 아는 마약 장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닥치고 거수기 노릇이나 해야 할 김무성이 박근혜 동지가 집을 기운 사이에 여당을 자극하려는 역모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청와대와 상의했다. 당대표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며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고 있는데 체질적인 거부감과 정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초도용납할 수 없는 도학무도한 도발 행위다. 김무성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은 김무성은 물론이고 그 가족을 탈탈 털어 멸치 7g을 하사하신 어버이 박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박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친박 왕조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한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번 비는 밤 9시 전에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평년 기온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